안녕하세요. 소칼 러닝 세상의 핫한 크리에이터 구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생성형 언어 모델 앱 만들기에 대해 궁금해하셨나요? 요즘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본 거대 언어 모델 LLM 기반 챗 서비스, 챗 GPT부터 네이버 클로바 X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구루의 러닝 컨텐츠에서는 우리가 직접 손댈 수 있는 오픈소스 LLM을 다운로드받아 커스터마이즈하고 그리고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는 재미있는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준비하신 가방에 열정만 담아오세요. 우선 구루 소개입니다. 현재 H&A 본부에서 LLM의 활용과 미래를 함께 그리는 중이에요. 궁금증을 해결하는 코드들과 흥미진진한 내용들은 제 깃허브과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답니다.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실습 컨텐츠에서 함께 경험할 코드는 놓치지 않게 깃허브에 꼭 업로드할 예정이랍니다. 구루와 함께할 러닝 컨텐츠의 방향을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LLM 애플리케이션 제작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이론 파트를 준비했어요. 이건 꼭 알아둬야 한다 하는 부분을 선별해서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식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제작 과정을 함께 해볼 예정이에요. 손가락 끝에서 흐르는 코딩의 리듬 함께 느껴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GUI로 꾸며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구루와 함께하는 컨텐츠에는 조금의 템포가 있답니다. 딥러닝과 파이썬에 친숙하신 분들이면 더욱 즐겁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길에는 시작이 있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컨텐츠 기획은 다음과 같아요. 현재 마음속에 그려진 컨텐츠들은 목차에서 미리 훑어볼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듣기만 해도 설레는 왜 트랜스포머는 성능이 좋을까입니다. 그리고 구루의 컨텐츠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제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든 환영. 업로드 주기는 2주에 한 번으로 구루의 특별한 이야기를 꾸준히 만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Let's get started. 두근두근 구루의 러닝 컨텐츠 첫 방송. 앞서 언급한 왜 트랜스포머는 성능이 좋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여러분의 호기심, 함께 출발해볼까요? 여러분, 이 이름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바로 거대 언어 모델의 선배님들, 1세대 언어 모델들의 이름들이에요. 최근 거대 언어 모델의 이름들은 예를 들면 라마나 블룸처럼 굉장히 멋져 보이고 캐주얼하죠? 하지만 조금 이전 세대의 언어 모델들은 이름에서 하나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바로 알파벳 T가 빠질 수 없다는 점이죠. 궁금하시죠? 이 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 T는 트랜스포머를 의미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그것 말이죠. CNN이나 MLP처럼 딥러닝의 대표적인 아키텍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트랜스포머, 단순한 아키텍처를 넘어 언어 모델의 심장과도 같고 두뇌와도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자연어 처리, 즉 NLP의 세계는 트랜스포머 이전과 트랜스포머 이후로 나뉜답니다. 2017년 트랜스포머의 등장은 NLP에 큰 혁명을 가져왔어요. 기존에는 순환신경망, 즉 RNN이 NLP의 무대를 주름잡았다면 트랜스포머의 등장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트랜스포머는 RNN으로는 상상조차 힘든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전례 없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의 탄생이었습니다. 2017년의 한 특별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해 구글의 아시시 바스와니 박사와 그의 팀이 뉴립스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눈에 띄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Attention은 중요한 부분에는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덜 집중하자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I love Apple so I expect this fall when they release the new iPhone. 이라는 문장을 보세요. 여기서 애플이 정확히 어떤 애플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나요? 만약 I love Apple에서 문장이 끝났다면 그 애플이 과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IT 기업을 의미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문장 전체를 보면 애플이 IT 기업 애플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 바로 문맥, 즉 컨텍스트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단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까? 어텐션 메커니즘은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는 도구랍니다. 여러분, 어텐션이 처음 소개된 순간을 생각하며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볼까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는 확실히 눈에 띄는 제목이지만 어텐션 메커니즘의 데뷔 무대는 사실 그 전이었어요. 어벤져스 팬이라면 First Avenger를 기억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텐션 세계에도 그 전신 First Attention이 있었답니다. 2014년에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이라는 논문이 어텐션의 데뷔 무대였죠. RNN 위에 어텐션을 얹어 더 나은 성능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 NLP 모델들이 어텐션의 매력에 빠져 그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오른쪽에 소개된 논문은 CNN과 어텐션의 콜라보를 보여줍니다. 결국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기 전 어텐션의 기능은 다른 NLP 아키텍처와 협력하여 문장의 컨텍스트를 더욱 깊게 파악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죠. 트랜스포머가 다른 어텐션 모델들과의 다른 점, 트랜스포머의 독특함은 바로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로지 어텐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장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RNN이나 CNN 같은 다른 아키텍처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깔끔하게 어텐션만으로 전부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Attention is all you need가 딱 맞는 표현이죠. 트랜스포머가 세상에 등장한 지 만 1년도 채 안 된 2018년, 인공지능의 대가 앤드류 앵 박사는 트랜스포머가 NLP의 무대를 정복했다고 발언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트랜스포머는 딥러닝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텍스트 분야가 아닌 비전, 강화학습, 심지어는 메타학습까지도 트랜스포머의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 NLP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제는 추후에 Representation Learning과 트랜스포머의 역할에 대한 별도의 컨텐츠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NLP의 한정에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무대를 지배했는지에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바로, 왜 트랜스포머는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죠. NLP에는 수많은 아키텍처들이 존재하는데,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독보적이 되었을까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정교한 수학적 계산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숫자와 공식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수학적 배경을 만들어낸 원천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특별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기 이 그림이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낸 저자들의 생각 뒤에는 분명 깊은 이유와 철학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과 철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 우리의 여정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트랜스포머와 그전 세대의 강력한 대표자 RNN. 이 두 아키텍처를 바라보며 아하, 트랜스포머가 이런 이유로 더 나은 거로구나 라는 감탄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다면 오늘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에요. 걱정 마세요. 머리 아플 만한 수학적인 내용은 스킵할 거예요. 다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세한 수학적 설명이 담긴 자료나 유튜브 비디오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연락주세요. 기억하시죠? NLP는 문장의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RNN과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컨텍스트를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트랜스포머가 RNN보다 뛰어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각자가 컨텍스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RNN은 마치 우리가 책을 순서대로 읽듯이 문장의 단어를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하죠. 이러한 순차적인 방식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트랜스포머는 눈에 띄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성능에 큰 격차를 만들어내죠. 실제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문장이 적절한 길이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 문장의 의미를 놓쳐본 경험 다 있으시죠? 바로 이 문제가 RNN의 약점인 Temporal Vanishing Gradient 현상입니다. 간단히 말해 긴 문장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문제인데요. 트랜스포머는 이를 자연스럽게 극복해요. 이로 인해 트랜스포머는 두 가지 큰 장점을 자랑합니다. 첫째, 문장의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정확한 컨텍스트를 파악. 둘째, 이로 인해 대용량의 데이터로도 안정적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LLM의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RNN에서는 Temporal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나타나는 걸까요? RNN의 순환 구조 때문입니다. RNN은 마치 우리가 문장을 읽듯 단어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과정에서 그림에서 보이는 가중치 행렬 W가 계속 반복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동일한 가중치 행렬이 역전파 과정에서 문장의 길이만큼 반복적으로 곱해진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며 가중치 행렬 W의 모든 항목이 정확히 1이 될 수는 없겠죠? 동일한 W가 누적되어 곱해지기 때문에 만약 W가 1보다 크면 W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1보다 작다면 W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Exploding Gradients, 줄어드는 현상을 Vanishing Gradients이라고 해요. 이 두 현상은 딥러닝에서 꽤나 대표적인 문제로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 하지만 RNN은 순환 구조로 인해 레이어의 깊이가 깊지 않아도 문장의 길이가 길면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Temporal Vanishing Gradient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이 현상이 발생하면 모델이 과거의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RNN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트랜스포머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했던 거죠. 트랜스포머 이전, RNN의 Temporal Vanishing Gradients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 창의적인 방법들이 시도되었어요. 먼저, 역전파의 범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죠. 가중치가 계속해서 곱해지는 것이 문제라면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예요. 다음으로 양방향 RNN, 즉 Bidirectional RNN입니다. 과거 정보가 사라진다면 미래에서 과거로 역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정보 손실을 보완하려는 방법이죠. 두 방향에서의 정보를 조합하면 보다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RNN의 진정한 진화는 바로 정보 흐름을 세심하게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LSTM과 GRU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녀석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이들은 게이트라는 스위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정보와 그레디언트의 흐름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갖췄답니다. 그 덕분에 LSTM과 GRU는 트랜스포머가 대두되기 전 NLP 세계의 스타 플레이어로 불렸어요. 그러나 이 LSTM과 GRU조차도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템포럴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순환이라는 템포럴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원인이 되는 아키텍처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이 템포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는지 알아볼까요? 아주 단순해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순환 구조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역전파가 진행될 때 똑같은 가중치 행렬이 중복되어 곱해지는 대신 각기 다른 가중치들이 곱해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생각해보면 한 가중치가 1보다 작더라도 다른 가중치가 1보다 크다면 전체 가중치 값이 크거나 작게 요동치지 않게 되지요. 확률적으로 많은 가중치들 중 일부는 1보다 클 수 있고 다른 일부는 1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서로 곱해지면 Temporal Exploding Gradients나 Temporal Vanishing Gradients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작아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트랜스포머는 문장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정보를 손실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멋지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시겠죠? RNN은 왜 순환 구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답은 바로 언어의 매력, 어순에 있어요. 언어에선 순서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 어순, 즉 문장의 흐름을 잡아내기 위해 RNN은 순환 구조를 쭉 유지하면서 개선 방법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대담하게도 순환 구조를 버려버렸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순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건 NLP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요. 바로 Positional Encoding. 이게 뭐냐면 원래 문장의 어순 정보를 담은 특별한 시퀀스를 더해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원래 문장이 파란색 레고 블록이라면 Positional Sequence는 초록색 레고 블록이에요. 이 둘을 쌓아 올려서 보라색 레고 타워를 만드는 거죠. 아마도 어순을 나타내는 숫자가 단어 뒤에 붙어있는 걸 상상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그저 원래의 문장에 약간의 변형을 더하는 형태예요. 이 그림에서는 Positional Sequence로 인해 색깔과 폰트가 바뀌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딥러닝 모델은 충분히 똑똑해서 이 변형만으로도 어순 정보를 잘 파악해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이미지에 항상 존재하는 저 Positional Encoding이라는 블록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자, 트랜스포머는 RNN의 그 까다로운 문제 Temporal Vanishing Gradients를 풀었고 게다가 언어의 매력인 어순도 실종되지 않게 지켰어요. 그럼 트랜스포머의 대박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나요? 첫째, 문장이 길던 짧던 상관없이 항상 세밀하게 컨텍스트를 잡아낸다는 거. 둘째, 대용량 데이터로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단 점.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집중! 첫째, 문장의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문맥을 놓치지 않는 매직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뭐든 재미있게 배우려면 예제가 필요하죠? 이 문장 한번 봐주세요. I love Apple so I expect this fall when they release the new iPhone. 이거 짧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잠깐! 상상력을 발휘해서 엄청 긴 문장이라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서 애플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 보려면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빙고!
아이폰이죠. 근데 RNN은 여기서 좀 헤매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아이폰까지 순서대로 천천히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애플과 아이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중간에 기운을 잃고 문맥 파악에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템포럴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 발동될 시간입니다. 이건 마치 당신이 파티에 갔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흥미로운지에 따라 주의 점수를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 예제의 애플을 생각해봐요. 트랜스포머는 애플과 다른 모든 단어와의 친밀도를 살펴봐요. 거리, 어순 상관없이 말이죠. 이를 통해 애플과 아이폰이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친밀도를 attention scor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만 애플의 친구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들의 attention score도 계산하죠. 0인 것도 있지만요.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attention score들을 바탕으로 어느 단어에 더 집중할지, 어느 단어는 조금 덜 볼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모든 단어에 대해 동시에 발휘해요. 병렬적으로 매우 빠르게 말이죠. 아시겠나요? 이제 트랜스포머 매직 두 번째, 대용량 데이터로도 안정적인 학습입니다. 먼저, Vanishing Gradients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게요.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에서 Gradient란 피드백을 의미한답니다. 모델이 학습 중에 피드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은 최적의 가중치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학습을 멈추게 됩니다. 이를 넣고 미니마에 빠진 것이라고 말하죠. RNN은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순차적인 특성 때문에 병렬학습을 할 수 없어 큰 데이터와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피드백 유실의 확률이 적고 또한 순차 구조가 아니므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병렬학습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LLM을 위한 거대한 데이터도 무릎을 탁 치고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포머는 그 마법을 선보이며 빅데이터 시대에 마침내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컨텐츠의 주제는 왜 트랜스포머는 성능이 좋을까? 였죠? 요약해보자면 트랜스포머는 순차적인 방식 대신 병렬 처리의 장점을 살린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문장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문맥을 깊숙이 파악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험한 로고 미니마 함정에도 걸리지 않고 대용량 데이터로도 당당히 학습 가능하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거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첫 방송이라 아직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으로 구루는 더 나아갈 수 있어요. 피드백 없이는 로고 미니마에 빠져 성장을 멈출 수 있겠죠? 어떤 의견이든 환영이니 궁금한 점, 아쉬운 점, 조언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컨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럼 구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